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현명하신 소위 정치를 하실 줄 아셨으면은 선거 기간 동안에는 대통령이 다소 좀 자기가 숙이더라도 좀 이 표를 많이 얻고 위해서 좀 자랑권을 좀 줬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얘기고 네. 정치라는 게 그렇게 그 간단치가 않아요. 정치에 일단 가서 들여다볼 거 같으면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. 그게 한동훈 위원장이 앞으로 정치적으로 좀 자기 나름대로의 뭐 희망을 가지려면은 네. 솔직히 얘기해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좀 멀어지는 게 좋아요. 아, 예. 잘하고 있네요. 자기를 윤 대통령과 아이덴티파이 시키면은 전혀 희망이 없다. 네, 정치할 거면은 윤과 멀어져라.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조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?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은 기회를 몇 차례 놓쳤죠. 그러니까 총선 기간에도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들이 좀 있었잖아요. 예.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명품백 그때 한번 계기가 있었고 또 의대 정원 예. 문제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뭐 두 차례 그날 뭐 사퇴 의사 밝혔다고 하는데 그럼 배수혜진을 친 거는 좀 시도는 한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예. 이제 뭐 한 위원장이 기대한 거는 결국 자기 손을 좀 들어주는 형태이길 원했을 거예요. 대통령이 이제 2,000명 증원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칙을 강조했지만 한동훈 위원장에게 역할을 줘서 한동훈 위원장이 뭐 의료계하고 이제 뭐 극적인 타결을 본다든지 뭐 막판에 저는 예. 사실은 그런 2차 약속 대련도 있을지 모를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게 결국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 2차 약속 대련이 만약에 성사가 됐다라고 한다면 제가 보건대는 130석 이상은 확보했을 거다라고 좀 봐요. 그런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결국은 그때 윤 대통령이 그 한 위원장하고 이제 손을 안 잡은 거죠. 예. 그래서 이제 한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제 뭐 결국은 또 서운할 수밖에 없는 예. 이제 그런 국면이 이제 된 건데 그렇게 그때 그 기회를 놓친 상태에서 향후에 그러면 다시 기회를 잡는 게 가능할까? 이제 와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차별화를 한다고 했을 때 예. 그게 과연 명분이 있을 것이며 또 이게 이미 총선은 패배한 뒤인데 예. 성적표 받고 나서 나중에 뭐 그 답안지를 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? 지금 상황이 조금 좀 한 위원장에게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. 그렇게 좀 화해 가능성도 없는 겁니까? 뭐 화해야 뭐 인간적으로 뭐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하긴 예. 하겠죠. 그런데 화해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한동훈 위원장이 일단 뭐 자기 정치를 하고 싶어 하니까 그런데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평가는 제가 보건대는 대략 좀 끝난 상태가 아닌가 예. 생각합니다.